안녕하세요. 로고스 나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산재 사건 판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해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판결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당 인과관계는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서 경험 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이 돌아가신 분이 망인이 택시 기사였습니다. 택시 운행 업무를 하던 중에 시장 내에서 이제 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망인이 사고 장소에 택시를 주차하고 도로를 횡단해서 시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도로를 다시 횡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제 주차한 때로부터 한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이제 망인의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시장의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다. 이제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시장에 길가에 주차를 하고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녀온 곳인데 시장에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를 감안할 때 통상 화장실을 갔다 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또 말이 되는 것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에 비상등을 켜두고 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망인의 유족 측에서는 주장을 하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고를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 쪽,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 경위서에 뭐라고 했느냐, 망인이 개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갔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평소에 망인이 이 시장을 자주 이용했었다라는 동료 기사들의 얘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추측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인데, 당시 이 시장은 사실 뭐 식재료나 식품 이런 거를 파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 중에 교대 시간이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또 손님도 더 탈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다고 추론하는 게 좀 마땅한 추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또 그리고 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망인이 시장에서 뭐 물건을 구매해서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불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따를 때 물건을 구매했다는 건 사실 그다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망인이 한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사고 당일 그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없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건 회사가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고 한 차로 6에서 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회사 측에서는 뭐 화장실이 급하면 회사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택시 기사라는 거는 업무 수행 장소가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식사나 휴게, 화장실 사용 이런 거는 사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도중에 뭐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꼭 뭐 근처에 위치한 회사에까지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이 시장 내의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정찰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되느냐, 근무 중에 뭐 휴게 시간, 용무를 그 개인적인 용변을 위한 시간 뭐 이런 것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다 업무에 포함이 되거든요.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업무 수행 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문제되는 부분은 이 망인이 이제 시장을 다녀오면서 무단횡단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이게 뭐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평상시에도 이 시장 주변이 원래 그렇잖아요. 전통시장 주변이 불법 주차되는 차량 뭐 이제 이 주차장 상황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차량도 많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많죠. 그리고 사고 당시 버스의 그러니까 이 사고를 발생한 버스의 속도는 고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다른 무단 정차한 탑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망인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도로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 고속도로도 아니고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그 잠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행위가 고의 자해 행위나 또는 뭐 범죄행위다 이런 이유로 이 산재 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이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시장에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하여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측 또는 뭐 사업주 측의 이제 그런 사유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